저 방식의 전기선의 두께를 이용해 가지고 모든 그 속도를 조절하는 일이 자동차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전기선이 또 수소라든지 휘발유 경우 이런 경우에는 그 연료통에서 노즐을 조절해 가지고 중앙 통제 장치가 만약 가스 같은 게 있다 그러면 가스를 중앙 통제해 가지고 그것을 가령 휴대용 캠프용 가스 부탄가스통을 가져갔다. 그럼 거기다가 일단 하나로부터 와가지고 가스 중앙 통제기가 하나 간단한 장치가 있어서 분배를 해주는 거야. 분배기를 그래가지고 조리기 여러 개를 해가지고 가정용 고무소 같은 게 있잖아요. 그 가스 뭐 그런 식으로 하든지 뭐 또 다른 좀 규격을 하시든지 그래갖고 여러 개, 세 개나 다섯 개를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확장이 가능하도록.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자동차에 만약 수소를 저는 전기로 바꾸고 가는 것보다 수소를 직접 태우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수소 연료 탱크를 여러 개로 일단 분할을 해서 폭발의 위험을 좀 낮추고 가스가 새는 가스가 이렇게 압력이 하나로 하면은 이렇게 잘 터져요. 잘 새어나오고 그래서 이거를 여러 개로 분할해서 압력을 낮춘 상태에서 각각 보관하고 이게 그 수소 충전소 같은 데서 한 개로 이렇게 딱 그 뭐라 그럴까 이렇게 주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주입에 가스 중앙 통제 같은 분배기가 있어. 거기를 먼저 충전을 시켜주고 그쪽에서 다시 안전한 이건 일시 저장이죠. 안전한 그 수소 충전 탱크로 수소 연료 탱크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딱 들어가고 나서 개폐를 딱 하면 되고요. 나중에 그것을 각 연소실이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일 수 있잖아요. 그때도 가스 중앙 통제기에서 또 하나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다시 각 연소실로 분배를 해주는데 노즐이 각각 틀린 거예요. 뭐 제가 왜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이게 중요한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노즐이 틀리다는 게 제 방식의 드론이나 비행체를 움직일 때 방향 전환을 위해서 왼쪽 연소는 좀 더 많이 해주고 강하게 오른쪽 연소는 할 때 왼쪽으로 좀 힘이 기울게 돼 있다. 그걸로 방향을 조정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죠. 또는 속도를 고속, 중속, 저속이라고 합시다. 선풍기라고 그러면 강중량이겠죠. 이런 식으로 연료량을 통제를 연료량을 적게 넣으면 적게 타죠. 화목연료 같은데 펠럿 같은 거 넣으면 적게 넣는데 많이 탑니다. 그렇죠. 이렇게 적게 넣으면 적게 타게 돼 있어. 이게 간단한 원리인데도 이거를 이 방식으로 해서 연료를 적게 공급을 함으로써 그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라는 거죠. 모든 형태의 비행체, 배, 비행기, 모터 이런 부분들은 이 방식 연료량을 통제를 하는 노즐을 틀리게 한다든지 전기량을 틀리게 이 방식에 들어갑니다. 또는 뭐 이 방식에 모든 게 들어가는데 로봇 팔, 공작 기계에도 각 무게에 따라서 동일한 힘을 준다면 좀 이상하죠. 파손되기 쉽죠. 그래서 그 무게에 따라서 적절한 힘이 주어지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선을 골라서 할 수 있다면 가장 뭐 해당은 뭐 5단계라든 10단계는 회사 마음이 만드는 회사 마음이거든요. 어떤 형태의 디자인을 하든가 원리는 이제 이 원리가 들어가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제 방식에 서로 굵기가 틀린 브리선이 여러 개가 이렇게 배치돼 가지고 특히 모터에 들어가는 선은 다른 데보다 좀 두꺼워야 됩니다. 저는 파워업을 위해서 모터에 들어가는 전기선을 2개에서 3개로 다시 분할했다가 다시 하나로 합쳐지는 희한한 거죠. 이게 일종의 그 전기선을 콘덴서 배터리 전기 축적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방식도 저 방식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 여러 개 굵기가 서로 틀린 광섬유를 배치해서 신호를 처리하는 이 방식도 제 방식에 해당합니다. 또는 구리 방막의 경우 반도체나 이 방식에 입자 형태로 뿌리든 나노 형태로 뿌리든 입자 형태로 뿌리든 서로 굵기를 틀리게 해서 전기를 흐르게 하는 구리 방막의 판. 그래서 회로를 그릴 필요가 없이 하나의 웨이퍼에서 수많은 반도체가 나노 크기 반도체도 나올 수 있는 기술이에요. 광선비도 이런 식으로 입자 굵기를 틀리게 해서 판의 형태를 만들어 놓거나 반도체를 광섬유와 신호가 흐르게 돼 있어요. 신호가 안정적으로 저장할 때는 동일한 입자 크기를 만들어 놓고 거기 연결하는 전기의 선 연결하는 어떤 신호선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것도 이제 나노 크기로도 입자를 틀리게 이제 흐를 때는 틀리게 만들고 거기다 제 방식의
어떤 그 콘덴서를 이렇게 뭐죠? 그 트랜지스터를 만든다 그러면 전기를 끊었다 열었다 이렇게 끊었다 연결했다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입자 크기로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 트랜지스터 얘기할 때도 동일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다른 동영상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간다. 그다음 유무선이 같이 결합된 형태의 그 반도체가 있을 수 있다. 구리선, 전기선은 그냥 안정적으로 그냥 유선으로 하고 입자 형태가 됐든 입자 회로를 그리지 않아 입자로 뿌리면 되니까. 그다음에 신호선은 광섬유를 같이 결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신호선을 만들고 또 저장할 때는 서로 입자 크기가 동일하게 만들어가지고 광섬유 판으로 만들어서 그걸 적층한다 그러죠. 열이 잘 안 일어나기 때문에 차세대 저장 장치가 될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장 방식은 그리고 서로 간에 이 광섬유 입자 가는 가운데서도 이게 하나의 방이라고 합시다. 하나의 방에다 이렇게 물건을 쌓아놓거나 정보를 쌓아놓을 때 연결하는 도선이 있을 때 그때는 이제 그 입자 크기로 광섬유 굵기가 틀린 거 가령 뭐 대종사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때까지 신호가 흐르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신호를 끊을 때는 그렇죠. 거기다가 전기 단락처럼 이런 식으로 동일한 방식으로 해서 신호를 끊었다 열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언제든지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로 무선 전송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서로 그 굵기가 틀린 그런 구리선이 있다라고 합시다. 대중소로. 그러면 그걸 근처에 딱 거기 놓으면은 거기가 무선 전송이 이루어집니다. 파동이 전력의 힘이 셀 때 무선 전송이 이루어진다. 신호기 광섬유도 똑같이 굵기가 틀린 광섬유를 놔뒀을 때 그 근처에도 동일하게 이건 입자 크기로도 동일하게 이제 그 신호 전송이 이루어지는 거죠. 무선으로 이런 방식도 있고 제 방식의 무선 포트처럼 이렇게 그 제가 유선 포트를 한번 얘기했었죠. 유선 포트 CCTV에 4개, 8개밖에 없는데 너무 불편하다 이거를 난 유선 포트라고 했을 때 한 20개, 30개짜리 딱 해가지고 CCTV 설치하면 거기다가 전기 포트 꼽듯이 컴퓨터 포트 꼽듯이 꽂아가지고 연결하지 돌리니까 자꾸 빠진다. 신호가 자꾸 흔들려가지고 자꾸 깜빡깜빡거리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20개, 30개짜리 한꺼번에 유선으로 처리해서 그 한 선만 컴퓨터에 연결하면 될까요? 노트북 컴퓨터나 이런데 연결을 해가지고 DVD 없이 또 연결을 해가지고 TV 불편한 거. 여기 그래서 그 연결을 해가지고 뭐 채팅 방식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걸로 해가지고 신호를 통제하자. 지금 유튜브 시대인데 유튜브는 수억 개, 수십억 개의 정보도 동영상도 처리를 하는데 수백억 개도 처리하겠죠. 근데 도대체 수백억 개만 되겠습니까? 수천억 개도 되겠죠. 그러니까 채팅으로 하면 수백만 가입자가 동시에 채팅할 수도 있고 10만 가입 동시에 채팅할 수도 있는데 모니터 하나의 모니터 화면으로는 보지 않느냐. 모니터 100개 놔야 되냐 CCTV를. 그래서 유선 포트 방식을 제안을 했고 또 하나는 무선 포트 방식을 제안을 했는데 뭐 무선 서로 이거는 뭐 워키토키 통신이나 아니면 스마트폰 통신에서도 되고 드론을 통제하는 방식일 수 있어요. 이렇게 그 무선 포트처럼 드론이 있다 그러면 드론이 이렇게 군에서 사용한다 그러면 드론은 통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통신하면 육지에서 통신을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육지에서 이렇게 차를 이렇게 통제 장치 무선적으로 서로 10개나 20개 드론 작전이 있다. 그러면 거기서 신호가 서로 주고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방식은 서로 파형이 틀린 사용이 틀린 그 무선 전파계죠. 서로 파형이 틀린 무선 전파의 결합. 2개, 3개, 4개, 뭐 10개, 뭐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수억 개의 숫자 조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파형을 쓰는지 알 수 없고 어떤 비밀 통신에 적합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비밀번호 방식. 서로 비밀번호 인식 코드가 있어갖고 서로 우리 편인지 아군지 이렇게 구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그 조정하면 어떻게 해요? 서로 신호가 맞으면 딱 통신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통신이 거절이 되거나 안 되는 이런 형식으로 드론을 조정하는 이것을 종합적으로 통제를 해주는 중앙 무선 처리 장치 이것을 제가 무선 포트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런 방식이 앞으로 어디에 들어가냐면
그렇죠. 현관 비디오폰, 그다음에 가정용 그 사물 인터넷 또는 그 블랙박스 이런 것들을 하나 이런 무선 통제 장치에 연결하거나 또 스마트폰도 연결하거나 또는 스마트폰을 여기 등록을 해갖고 스마트폰을 통해서 조정해서 인터넷 와이파이를 통해서 조정하는 게 아니고 남이 내 거 보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CCTV 같은 거. CCTV도 여기도 결합을 해가지고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면 뭐 CCTV를 중앙으로 통제해주는 이런 유선 포트가 있듯이 무선 포트 정신이 지금 사업장이다. 100개의 CCTV가 있다. 그럼 무선으로 나한테 온다고 이론적으로 생각합시다. 드론처럼. 그럼 무선 서로 파형이 틀린 무선 전파의 결합은 수십억 개의 수많은 조합이 비밀 조합이 가능. 어떤 파형을 쓰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터넷이나 공용 와이파이를 통하지 않고 회사 내 그 CCTV 자세한 사정을 알려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사생활인데 그래서 이거를 할 때 자체적으로 무선 전파를 만들어서 전파를 하나하나의 CCTV에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전파가 어디서 들어왔을 때 채팅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해서 그것을 50개다 100개다 그냥 한꺼번에 처리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이런 방식으로 앞으로 무선 포트가 다양하게 연결이 될 수 있다. 비행기와 비행기 사이에서도 그렇죠. 서로 간에 통신할 때 기존에 전투기에 탑재된 게 아니라 이렇게 워키토키 방식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무선 통제 장치가 하나가 있고 중앙 통제 장치가 있고 서로 간에 하거나 아니면 무선 통제 장치가 없이 1대1로 워키토키 방식 한다. 이거 자체가 안에 이제 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있어서 1대2, 1대10 이렇게 하나의 그 휴대폰 자체가 그냥 중앙 통제 장치가 되어서 각각의 신호를 다 동일한 이제 전파를 사용한다고 하고 이게 각각이 무선 포트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대 다수의 통신도 동시에 가능하다. 그러면 그 통신을 어떻게 통제를 할 것이냐의 문제잖아요. 여러 그로부터 전파가 한꺼번에 전화가 왔다고 생각을 했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전화가 왔는데 그것이 뭐 영상 신호다. 영상 신호는 채팅 방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여서 채팅 프로그램처럼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화면에 동시에 그 다자 대화가 가능한 그 휴대전화, 이거는 스마트폰, 이 방식은 이제 제 방식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무선 포트처럼 이렇게 중앙 군사 작전 한다, 이렇게 중앙 포트 장치가 있을 수도 있지만 휴대폰이나 스마트폰 자체에서 이 무선 종합적으로 이렇게 신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휴대폰 스마트폰 자체가 무선 통제 장치가 되는 거예요. 500만 가입자를 할 수는 없죠. 500만 사람 동시에 통화할 수는 없지만 10사람, 20사람 이렇게 다자간 통화가 돼가지고 채팅 방식으로 그래서 회의를 하고 싶다. 그럴 때 이게 사용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따로 휴대폰이나 스마트폰 기기와 따로 중앙 통제 장치를 만들어서 노트북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휴대폰 자체 기능을 줘가지고 100만 가입자, 200만 가입자를 휴대폰에서는 처리할 수는 없지만 신호를 받고 주소 막 이거를 혼자서 다 처리 못하죠. 그래서 용량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10사람, 20상 정도는 괜찮다. 그러면 이거를 주로 그거를 자체를 무선 포트 중앙 처리 장치 신호를 통제하는 장치를 만들어서 각 휴대폰마다 그걸 기능을 넣어주면 어떤 휴대폰이든 서로 간에 다자 대화가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이 희한한 방식의 이 스마트폰 기능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얘기를 하려고 그랬던 게 처음에 그 전기선의 굵게에서 전류양을 결정할 수 있다. 그걸로 참 많은 것을 할 수 있다. 보면 고데기 같은 것도 고데기 그 강중량 없죠. 강중량 전기선으로 강중량을 이루거나 또는 뭐 드라이기도 강중량을 이루거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고 여기에 들어가는 모터 자체도 제 방식엔 서로 파형 모든 기계 부분은 서로 파형이 틀린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과 서로 굵기가 틀린 모터가 들어가게 됩니다. 모든 기계 부분 이것이 가장 기초가 되고 이것을 침해하시면 기술 침해와 지적재산 도둑질이 되는 거죠. 도둑질을 통해서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전기선을 통해서 강중량을 조절하고 그러니까 선풍기도 지금은 기어 형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전기로 움직이는 모든 것도 오토바이다, 전동 킥보드다 아니면은 뭐 전기로 움직이는 모든 것입니다. 가정용 믹서기, 에어컨, 선풍기, 냉장고 또는 모든 형태의 강중량이 필요한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히터기도 그렇고 이것도 전부 다 굵기가 틀린 구리선과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
구리선이 전기선을 기본으로 탑재되고 서로 굵기가 틀린 모터에 감기는 구리선, 이런 것이 기본으로 다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건 이거를 하시면 안 쓸 수가 없어요. 도둑질을 통해서 쓰셔야 돼. 그렇죠? 도둑질을 쓰시거나 아니면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너무 편리하니까. 양수기라든지 아니면 뭐 진공청소기도 이게 강중약이 가능하고 다리미도 강중약이 가능합니다. 모터는 역시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을 감안한 모터와 전기선은 서로 굵기가 틀린 전기선이 들어가야지 파워업이 되는 겁니다. 같은 전기로 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되는 컴프레셔 같은 것도 이렇게 기본 구조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요. 전기톱도 들어가고 그라인더 같은 것도 강중약 다 될 수 있습니다. 드라이버, 전동 드라이버 있잖아요. 그다음에 충전 임팩트, 그러니까 렌치, 에어건, 송풍기, 양수기, 그다음에 비료 살프기 자동 전기로 하는 농약 분무기도 전기로 하는 각도 절단기, 전지 가위, 컷서 이런 것들, 히터 펌프 부분에도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의 전기선과 서로 굵기가 틀린 모터에 들어가는 구리선, 이게 기술 구조에 해당하는, 이게 누가 이걸 알았겠습니까? 정적인 전기와 동적인 전기가 있다라는 걸. 서로 굵기가 같은 것을 하면 정적인 전기가 되고, 서로 굵기가, 그것도 구리선을 여러 개로 늘려놓으면 그것조차도 움직입니다. 그것조차도 이런 다른 방식에 의해서 다른 방식보다도 훨씬 파워업이 되는 거예요. 구리선의 두께를 늘림으로써. 제가 그랬잖아요. 모터에 전기선 이 정도 얇다 그러면 모터에 들어간 선은 굵게 한다고. 이게 이제 기술 구조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게 정적인 전기가 있고, 그래도 기존 일반 구리선 방식보다도 훨씬 강력하다. 이렇게 구리선에 동일한 굵기라도 숫자를 늘려준다는 거죠. 이 방식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하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했으니까 이쪽에 들어가는 전기선, 이쪽에 들어가는 전기선이 틀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굵다. 모터에 들어가는, 구동하는 부분에 들어가는 거 굵다. 바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서로 굵기가 같은 구리선을 여러 숫자를 누르면 파워업 된다. 두껍게 한다는 거죠.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을 배치해 놓으면 그것도 더, 이거는 이제 동적인 전기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정적인 전기와 동적인 전기인데 두 방식 다 제 방식에 해당합니다. 누가 이걸 알았겠어요? 평균 원리를 따라 모든 만물은 평균하고 원리를 따라 제 나름대로 이론을 구축하고 그것이 실험적으로 증명될 것입니다. 엔진톱, 체인톱, 기계톱, 조각 그라인더, 테이블소도 속도를 낮추거나 그렇게 하고 싶죠. 그리고 테이블소에 굳이 위에다가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테이블소가 평상시에 사용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뚜껑을 딱 열어놓고, 그게 안 되는구나. 밑에 이렇게 쭉 밀고 나가야 되니까 그게 좀 문제가 있는 거고. 그럼 이 테이블소를 좀 안전하게 하는 방법을 제가 좀 그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그 부분을 좀 테이블소에 손이 좀 닿는 부분에다가 이렇게 스위치를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게 합판 같은 거 쭉 밀 때 그래서 그러는 것 같은데, 그냥 누가 옆에서 하고 있다가 딱 멈춰주면 좋은데, 그죠? 오히려 그 해치려고 그럴 때 그때가 좀 곤란해. 어떻게 방법이 없나? 테이블소를 발로 밟아가지고, 이렇게 미싱기처럼 발로 밟아가지고 쭉 밀어주는 이런 방식이 있거나, 그러면 그 발을 떼면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쭉 해갖고 테이블소 이렇게 해갖고 쭉 해갖고 각도 자르고 있는데, 그렇죠, 정신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발로 작동하는 방법을 통해서 눌러가지고 작동을 멈추거나 이렇게 하거나, 계속 눌러가지고 전기가 들어오게 해서 작동을 하거나, 이런 방식이 있으면 참 좋겠네요. 테이블소 같은 것도 강중약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스위치로 이렇게 조절을 해놨다고 하면 되겠죠. 그다음에 에어건, 송풍기, 양수기, 진공청소기 이런 것들도 다 전지가, 사이클론 집진기, 공기청정기, 페니터, 온풍기, 전동 리베트건, 모든 전기를 움직이는 것에 전선의 두께를 이용해서 강중량을 만든다. 선풍기 같은 경우는 기어로 만들었고요. 전기자동차는 그냥 변속기로 만들었는데, 그다음에 비행체도 마찬가지겠죠. 비행체도 다 그 속도를 조절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드론이라든지 이런 비행체도 전기선의 두께를 틀리게 해서 배라든지 고속버튼, 전기로 움직이는 모든 것들, 이것을 들어가면 제 기술 구조를 침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을 모터에 감아 놓거나 기존에 모터에 들어간 손이 다른 손보다 두껍거나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을 감아놨을 경우 이것이 침해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서로 전기의 양을 통제를 해서 속도를 조절하는 이 부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도 간단한 기술인데도 중요한 기술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들어가게 돼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을 기술적으로 침해를 하시면 중장비도 다 들어가고요. 모든 형태의 전기로 움직이는 부분에는 다 들어갑니다. 이런 방식은 제 방식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골프채라든지 이렇게 홈을 파주는 기술, 골프채 7번 나형 기준으로 해서 모두 동그란 홈이든지 골프공처럼 홈을 파주면 장타가 나온다 그러죠. 그다음에 자루 부분에는 대나무 매듭 구조처럼 아주 얇게 만들 수도 있고 좀 넓게 만들 회사 마음이거든. 밴딩 구조로 너무 무겁지 않게 밴딩 구조로 해서 이걸 다 감아주면 굉장히 멀리 간다. 모든 골프채는 이렇게 만들 수 있다. 또는 모든 형태 삽자루, 뭐 곡괭이 자루 이런 것들도 밴딩 구조를 넣어주면 엄청 잘해요. 모든 의자와 산업체의 어떤 산업체의 어떤 제품의 다리 부분 이것도 밴딩 구조를 넣어주면 굉장히 강하게 됩니다. 이게 예초기 같은 것들도 수동 예초기, 자동 예초기인데 손잡이 부분과 이게 자루 부분 프레임에 매듭 구조를 넣어주거나 자전거 같은데도 프레임 부분에 매듭 구조를 넣어주면 굉장히 잘 버티고 훨씬 더 성능이 좋아집니다. 매듭 구조를 넣어주는 부분은 낚싯대 부분에 이렇게 밴딩식으로 이렇게 대나무 매듭 구조를 넣어주면은 굉장히 튼튼해집니다. 뭐 얇든지 뭐거든. 그다음에 낚싯줄에 밴딩 구조로서 대나무 매듭 구조처럼 넣어주면 굉장히 잘 됩니다. 힘이 축적되고 중폭되는 모든 밧줄 부분에는 이것이 다 들어갑니다. 이 기술 구조는 빨랫줄도 할 수 있어요. 빨랫줄. 그다음에 모든 종류의 밧줄 종류는 다 이것이 들어갑니다. 밴딩 구조를 넣어주면 굉장히 파워업이 됩니다. 뭐 소방 호수라든지 아니 고압 호수의 이렇게 관이 2m, 3m 좀 더 늘어나면 좋다 그러죠. 거기도 밴딩 구조를 넣으면 압이 세집니다. 이 밴딩 구조를 대나무 매듭 구조죠, 일종의 그런 식으로 들어가면 제 방식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간단한 구조지만 압을 세게 만들어준 힘을 파워를 세게 만들어준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증폭기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모든 형태의 자루 부분은 다 이와 같이 들어간다라는 것을 모든 형태의 공구에는 이 매듭 구조가 다 들어갑니다. 매듭 구조를 통해서 힘을 증폭시킨다. 이렇게 와인 딱에다가 이렇게 와인 이렇게 스프링처럼 생각하고 따는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도 동그란 형태나 사각 형태나 매듭 구조를 주고 윗부분을 좀 더 두텁게 만들어주면 힘이 제대로 전달이 잘 됩니다. 그래서 잘 따집니다. 이 부분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매듭을 주는 것은 또 백열구 필라멘트 부분에 조금만 동그란 점이거나 이렇게 좀 매듭을 주면 잘 됩니다. 이 매듭 구조 어디에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반도체의 반도체 부분이나 기판 부분 이런 부분에도 동그란 점을 찍어놓고 사각점 이것도 사실은 매듭인데 이렇게 중간에 콘덴서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좀 더 이렇게 다른 전기선보다 인위적으로 두텁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동그랗게 네모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 부분에 전기가 축적되어서 다시 재중폭되어서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이런 매듭 구조가 희한한 매듭 구조가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런 식으로 화학 배터리 전기차에 들어가는 이런 것은 매듭 구조 양극-진극제 이런 식으로 통로를 만들어주고 이렇게 볼록하게 만들어주고 이것도 일종의 매듭 구조의 변형이에요. 이렇게 만들어주고 너무 동그랗게 하면 걸리니까 스무스하게 빠져나가도록 스무스한 이런 동그란 것을 만들어가지고 양극재 그다음에 전해질이 흐르는 통로에 이것을 하수도광처럼 만들어서 성능이 엄청 좋아진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모든 전지에는 이것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모든 형체 배터리 부분에는 다 들어갈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쪽 전지나 어떤 배터리 부분에 들어가는 것을 직렬 방식으로 만약에 셀끼리 연결이 되어 있다면 병렬 방식으로 해라. 그리고 현재 그 케이스 부분에 납축 전지 같은 거는 좀 케이스를 하나 겨울에는 성능이 확 떨어지니까 리튬 전지도 마찬가지 같은데 케이스를 아주 얇은 케이스를 하나 더 보강해라. 그리고 공기층을 만들어줘라. 케이스가 하나 있더라도 셀도 하나 이렇게 케이스를 얇은 거를 보강해라. 그러면 성능이 틀려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거 하나로 겨울에 리튬 자동차 전기 배터리 잘 시동이 안 걸린다면
그러니까 추워서 배터리가 성능이 떨어지니까 보강을 해. 이 간단한 아이디어인데 이게 원리를 알아야지 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인다는 뜻이죠. 아는 만큼 보인다.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 모르니까. 온도를 높이면 성능이 좋아진다는 저게 개념은 수소 온도를 제가 높여주는 공간, 수소 자동차다, 수소 드론이다, 뭐 수소로 움직이는 배다, 수소로 움직이는 비행체다. 그러면 수소를 온도를 높여주는 공간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온도를 높여주고 산소 온도를 높여주고 그래서 이렇게 산소를 서로 만나게만 싸웁니까? 그것을 따로 섞어주는 공간, 연소실에서 딱 태울 공간, 뭐 양만 정해가지고 수산소를 균일하게 안 섞이면 따로 놀겠죠. 균일하게 섞여주고 태운다라는 이런 개념. 그다음 혼합가스, 이게 이제 불안가스를 쓸 수 있게 하는 인류 최초의 장치입니다. 인류 최초의 장치, 그만큼 이렇게 단순한 기술 구조를 갖고 있고요. 저는 단순하게 만들어서 복잡하게 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이게 쓸 수 있게 쉽게 쓸 수 있게 하거나 되게 저렴하게 대량 생산을 원칙으로 하고 그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복잡하게 만들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다음에 복잡하게 만들면 그 비용이 너무 증가를 하고 고장도 많이 나니까 단순한 방식을 추구합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이런 것이 이제 불안가스를 섞어줄 수 있게 하는 하나의 쓸 수 있는 현재 석유가스를 없앤 게 아니죠. 없어지진 않아요. 석유가스를 대신해서 이게 수소 시대를 열어놓을 수 있는 진정한 기술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기술 침해하려고 생각합니다. 기술력 취급하지 도둑질하는 거죠. 도둑질을 통해서만 아니라. 그다음에 도둑질이죠. 인류 최초의 발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저는 그렇게 과학기술 엉터리 아닙니다. 저 전리층이 빛을 유도하는 장치라는 파동적인 전기로 그것을 알아가지고 그것을 실제 기술에 연결을 시킨 사람입니다. 태양전지를 서로 두께가 틀린 태양전지를 만들어가지고 전력을 걸어주는 게 쭉 직렬로 서로 굵기가 틀린 전기선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기선은 그러면 전력을 걸어주면 태양빛이 태양전지판에 빛이 유도돼가지고 전기로 전환됩니다. 이 방식도 이제 제가 처음으로 제안한 거. 그러니까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에 회전축에 감아놓고 폴 형식으로 이렇게 많이 감아놓고 줄을 뭐 2개, 4개, 4개 이렇게 6개, 8개 수없이 줄을 내려 전력을 걸어주는 거. 그 다음에 원통형으로 서로 두께가 틀린 연구자석들을 쭉 배치해놓고 서로 걸어줬을 때 회전축을 돌리지 않아도 이렇게 전기가 생산된다는 거. 이 방식도 저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전력을 걸어줘야만 한다는 거죠. 태양빛을 유도하는 거하고 또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만물은 평균화하고자 하는 원리가 있다는 것을 따라서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을 배치했을 때 파워가 세지거나 서로 프로펠러 사이즈를 틀리게 했을 때 파워가 세지거나 또는 물의 출구를 틀리게 했을 때 파워가 세지고 공기의 출구를 대중소로 고경을 틀리게 했을 때 서로 간의 간섭 현상을 해서 파워가 세진다는 것을 이해한 사람. 하여튼 모든 형태의 공구 부분에는 이렇게 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매듭 구조가 다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호흡파주기 기술, 모든 주방 냄비의 또 후라이팬과 모든 형태의 조리기, 압력밥솥조차도 안쪽에다가 골프공 홈처럼 원형홈을 스무스하게 이렇게 깎아주거나 그러니까 넣어주거나 이러면 그래서 회전 대류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빨리 끓고 냄비는 이중 유리 뚜껑이다. 이중 냄비 뚜껑을 해주면 음식이 고온고압에서 빨리 조리돼서 맛있게. 갈비찜도 그냥 압력밥솥에 사는 거 일반 주방 냄비와 틀리거든요 맛이. 그래서 이게 필요한 겁니다. 앞으로는 이게 이런 식으로 다 뚜껑을 스텐 뚜껑이다 그러면 그것도 역시 이중으로 3중 바닥이다 그러면 맨 밑에 얇은 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중간 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가까운 게 제일 안쪽에 그 방향이 두꺼운 게 들어갑니다. 태양빛도 태양전지도 얇은 게 앞쪽으로 들어가고 중간 그 다음에 대중소라고 했을 때 두꺼운 거 이렇게 해서 태양전지 판도 그렇게 만듭니다. 태양전지 판은 서로 굵기가 틀린 입자 크기가 틀리거나 굵기가 틀린 알갱이 형태로 쭉 뭐 나노 형태도 상관없습니다. 쭉 일렬로 배치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갖고 서로 연결 구조를 만들어주고 나면 전기선이 흐릅니다. 그 안에서 뭐 가로 세로 뭐 X자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 나노 형태로도 가능. 그런 식으로 이제 금속판을 소재 형태로 만들고 그 금속판을 가지고 태양전지나 콘덴서 배터리에서 저는 의견이 차세대 배터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장이 나지 않는.
이거를 이제 이런 카패시터, 슈퍼 카패시터하고 현재는 리튬이온 배터리를 결합하면 새로운 배터리를 만들자 장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리튬이온 배터리를 규모를 셀처럼 만들어가지고 지금 현재 한 개짜리라면 그걸 4개나 6개 정도로 분할을 해서 작은 크기로 만들고 셀처럼 만들자. 그것을 슈퍼 카패시터하고 결합해서 새로운 배터리를 만들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슈퍼 카패시터가 바로 이 금속 배터리가 들어가면 도저히 실제로는 그 화학 배터리가 보다는 그냥 금속 배터리 전기차에다 회전축에다 이렇게 회전축이 돌아갈 때 전기가 있고 회전축이 흐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거기를 위에 전기가 흐르지 않게 해놓고 위에다가 연고자석을 두께가 틀린 연고자석을 쭉 배치하고 그다음에 원통형으로 위에다 구리선을 갖다 배치를 해가지고 서로 굵게가 틀린 구리선을 코일 형태로 이렇게 원청에 배치하고 이렇게 이거를 전력을 딱 걸어주면 거기서 전기가 생산이 되는 거예요. 회전축이 돌아가니까. 근데 회전축에 또 전기 걸어주면 자동차에다 전기가 이렇게 감전되죠. 그러니까 감전되지 않게끔 그렇게 밀봉 장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절연 구조로 만들고, 비올 때나 아니면 침수될 때 수분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 부분도 잘 밀봉해서 하시면 달리는 전기 축전기가 됩니다. 전기 발전기가 됩니다. 엄청난 전기가 생산이 되고요. 거기서 통해서 전기를 가지고 콘덴서에 축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만큼 좋은 기술 구조가 없어요. 거의 뭐 전기를 충전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아마 시동 걸 때도 문제도 없어요. 이 콘덴서는 뭐 겨울에 방전되는데 이런 것도 없거든요. 조금만 회전축이 돌아가기만 하면 전기가 생산되는데 납축 전지가 필요도 없고요. 시동 걸기 위한 배터리도 필요도 없고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 방식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